네. 자, language form and meaning 오버뷰부터 볼게요. 평가 내용은요. 언어 형태와 의미 영역 부분은 문장 구조와 어휘 활용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문장의 구조라는 것은 형식, 1, 2, 3, 4, 5 형식 안에서 문장의 성분들이 구조 안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어휘의 활용이라는 것은 품사 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들이 적절한 품사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사항이에요. 1번 먼저 볼게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문장 구조에 알맞은 구성 요소를 다양한 문법 환경 내에서 활용하는 능력과 동사와 주어가 가지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이에요. 이때 요런 것들이죠. 시제, 태, 수의 인칭 요게 일치되어 있는지, 시제에 맞게 전체적인 흐름이 일치되어 있는지, 태는 일치되어 있는지. 태라고 하면은 능동태, 수동태를 말하고요. 수와 인칭의 일치라고 말하는 거는 주어에 맞게 동사가 일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보어나 목적어가 그 수에 맞게 일치되어서 표현되어 있느냐 등이에요. 문법 단위 요소를 꾸미는 알맞은 형태의 수식어구 및 수식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그 문장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요렇게 봤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요? 아, 주어니까 어떤 명사가 있는지 명사 찾자. 그치? 목적어니까 또 명사 또는 보어일 수도 있으니까 형용사가 있을 거야. 그치? 만약에 여기에 목적어가 하나가 더 있는 거라면 또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 거라면 여기도 명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식어가 나오는 경우 전치사나 부사 등을 눈으로 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문법? 초등 문법. 중등 문법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구로 봐야 돼요. 구로 본다라는 것은 단어가 한 개 이상의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해요. 이 명사가 주어가 명사일 수 있지만 이 주어가 굉장히 긴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사에 덕지덕지 붙는 거죠. 명사에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관사, 그치? 앞쪽에는 관사가 붙고 그리고 앞쪽에 관사 또는 형용사도 붙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명사를 꾸미는 게 길어지면은 뒤에 수식어가 붙고, 그치? 그럼 얘가 명사가 끌고 오는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덩어리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묶어서 이 그룹들이 이제는 한 명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룹들이 앉아있는 거, 그룹들이. 그 그룹들이 앉아있는 것들을 잘 적절히 끊어서 얘네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핵심 단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중등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직까지 내가 문장 안에서 단어 한 개를 찾으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뭐 성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3형식이다, 4형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수 있어요. 선생님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거 도대체 몇 형식이에요? 10형식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 각 문법 단위 요소를 꾸미고 있는 수식, 어구, 수식 방식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등등 관계사절, 관계사 바로 밑에 나오죠. 관계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사절.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는 거 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보이죠? 문장 단위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거예요. 의미를 확장한다라는 거는 그냥 명사, 사람, 누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관계사구, 관계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관계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너희들 6학년 때 지금 레벨 2 하고 간 친구들은 이 토플 주니어를 하려고 관계사절까지 일부러 간 거야. 이 관계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도 엄청 중요한데요. 형용사와 부사를 정확히 아는 게 문법의 최고치야. 엄청 쉬워 보이지? 형용사, 부사. 그치? 그냥 꾸미는 애들인 거야? 아니야. 근데 얘가 덩어리가 돼서 어떤 수식을 하고 있는지, 명사를 설명하고 있는지, 동사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보고 파악해야 되고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통해서 비교 표현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장 내에서 올바른 단어 형태나 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덩어리를 알아야 된다 요 말인 거죠. 문맥과 적합한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문맥의 의미와 기능에 알맞은 동사, 명사, 전치사, 접속사 혹은 구 단위의 어휘와 기능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관용 표현들로 단어 한 개를 보면 안 되고 여러 개가 하나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동명사구, 우리 전에 왜 따로 외웠었잖아. 뭐 제기대명사 하면 help yourself 하면 그게 마음껏 먹어라라는 표현이 되죠. 너 스스로 도와라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들, 그런 표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잖아. 고등 어휘 책에는 막 수거와 관용 표현들이 꽉꽉 차 있어. 이제 단어 한 개 외우는 게 아니야. 한 4-5개, 3-4개가 되는 단어의 복합체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수능 단어에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기본 단어들 외울 때 감사하면서 외워주세요. 수능 단어 때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 번호에 여러 개가 있어. 자, 특징 볼게요. 문장 구조에 대한 문법과 어휘의 이해 능력을 평가하지만 대상이 되는 단위는 하나의 완성된 지문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LFM은요, 하나의 긴 지문이 등장하는데요. 그 지문이 번호로 쪼개져 있어, 문장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문단에는 몇 문장 정도 있을까? 한 5-6문장 있을 수 있잖아, 그치? 한 문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다른 문단이 있어요. 요거 전체가 하나의 글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고, 4번이 여기 있고, 5번이 여기 있고, 6번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장 안에 번호들이 속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정확한 어법을 골라야 하고 이게 전부 다 연결된 하나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문법 요소뿐만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다양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출제되게 되고요. 중고생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수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문법은 중2까지 나옵니다. 지문의 내용은 이메일, 공지, 보고서, 잡지기사, 광고 그리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 등 다양해요. 구성은 짧은 지문과 긴 지문으로 구별할 수 있고 청해와 독해처럼 학술적인 지문과 비학술적인 지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학술적인 지문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보 전달하는 지문이고요. 비학술적이라는 것은 대화 위주, 공지 이런 것들의 지문을 말하고 있어요. 한 지문에서 4개에서 8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며 짧은 거는 4개 그리고 긴 거는 8개까지 갈 수 있어요. 보이죠? 시간은 25분. 굉장히 짧아요. 한 문제를 문제가 이렇게나 많은데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당 몇 초에 걸쳐서 답을 해야 된다. 1분도 아니야. 하나에 몇 초에 걸쳐서 지문을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덩어리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지.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스피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좀 끌게요. 더 할 수 있으니까. 자, 문제 유형 볼게요. 언어 형태와 의미 영역의 내용 및 구성이에요. 첫 번째 문장 구조를 확인하는 문제들인데요. 문장 구조 이해 능력, 주동사 선택 및 활용 능력. 주동사라는 것은 동사가 있고 변형된 동사가 있어, 얘들아. 변형된 동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 ing 붙은 형태, 분사가 된 것,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변질된 것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지. 또 접속사 절 안에 나와 있는 동사, 요런 것들은 본 동사가 아니에요. 뼈대 안에 있는 동사. 우리가 리딩할 때 맨날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걔를 모든 것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느냐? 주동사를 말하는 거 있어요. 수식어구 선택 및 활용 능력이요. 각 문법 요소에 대한 올바른 수식어구를 선택하는 거죠. 관계절 이해 및 활용 능력. 요게 제일 어려워요.
올바른 관계사와 관계사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관계사는 그 관계사가 설명하고 있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고요. 그 뒤에 설명의 시제가 바뀌고요. 그래서 문장의 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비교 구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형용사 부사의 올바른 비교급을 고르는 유형이에요. 요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에서는. 단어 형태 이해 능력이에요. 문법 기능에 따른 단어 형태를 고르는 유형이죠. 그래서 ly를 붙여야 하느냐, 안 붙여야 하느냐, 앞에 나와야 하느냐, 뒤에 나와야 하느냐 등이에요. 알겠죠?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문맥과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는 유형도 10문제에서 18문제까지도 나오게 되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얘들아, 문제가 많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커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 그 지구력을 많이 늘려야 해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요 타입 1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민준이가. 네? 자, 문장 구조 문제예요. 문장 구조 문제는 1. 문장의 기본 요소인 주어 동사 고르는 문제. 할 수 있죠. 적절하게 표현된 명사 구의 의미와 기능을 고르는 문제. 명사의 역할과 그에 따르는 문법적인 요소, 격이나 수나 인칭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유형이에요. 문장 구조의 문제는 아주 기본적이고요. 여러분이 덩어리만 잘 파악하고 주어 동사만 잘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이에요. 핵심 전략 볼게요. 선택지에서 주요 구성 요소인 주어와 동사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거는 선생님이랑 리딩하면서 계속 표시했던 것들 있지. 그 표시했던 것들을 서둘러 하라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딱 파악을 해야 돼. 주어 동사를. 자, 그리고 선택지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등에 해당하면 그 형태나 문법적 요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돼요. 동사와의 일치관계 등도 파악해야 되고요. 선택지를 제외하고도 주어와 동사가 확인이 됐다면 선택지나 목적어나 목적 보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목적격 보어에 주의하세요. 자, 대부분의 경우 주목보 등은 명사 구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명사의 격이나 성이나 수 등이 명사는 꼭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동사와 잘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말하는데 막 단수인데 명사 구는 단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막 동사는 복수 동사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순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어디에 있어, 얘들아?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어요. 하지만 형용사가 길어지면은 명사의 뒤로 밀려나죠. 빈도부사의 위치 어디예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부정어와 부사의 위치가 올바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어가 뭐죠? not이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not의 위치. 자, 샘플 퀘스천 1을 볼게요. Ski World offers. 자, 그 다음에 on ski wear이에요. 자, 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 아닌 거를 먼저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LXL에서 여러분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내가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2개를 뺄 수 있어야 해요. 거기까지만 가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그냥 감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왜 내가 이것을 제거했는지 뺐는지 그거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스키 월드가 뭐예요? 주어죠. offers가 동사예요.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알겠죠? 스키 월드가 offer. 자, 그럼 offer에 대한 뜻을 알아야겠죠. 뭐예요? 제공하다, 제안하다.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는. offer, 스키 월드라고 하면은 뭐일 것 같아요? 뭘 제공할 것 같아요, 얘들아? 어떤 스키 물품을 제공할 것 같죠? 자, 감으로 상식적으로도 생각해야 해요. 자, 스키월드 offers 땡땡땡땡 on skiwear. 스키웨어는 스키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주어 있고요. 동사 나왔어요. 뭐가 나올 차례예요? 뭐가 나올 차례예요? 제공하다. 스키월드는 제공하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스키월드는 무엇을 제공하다.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 을을이 들어가야 돼. 그럼 목적어 자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2개의 명사가 보여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개의 명사를 밑줄을 딱 긋거나 옆에 딱 봐야 돼. 누가 있어? 커스터머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딜이라는 게 있어. 그레이트 딜이라는 게 있어. 자, 요거는 덩어리인 거 알겠죠? 요 정도는 알겠죠? 그쵸? 얘 덩어리 하나, 얘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얘가 문장의 구조상, 순서상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키월드가
누구를 제공할까? 무엇을 제공할까? 뭐겠어? 아니 단어를 봐봐. 커스텀으로 제공하겠어? D를 제공하겠어? 그렇지. 커스텀으로 제공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얘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 자 봐봐. to 명사 나오면 이제 전치사 to지. 투부정사 to 아니에요? 투부정사 to라면은 우리가 고민해볼 만은 해요. 하지만 전치사 to가 동사 뒤에 나와버리면 문장이 어떻게 돼? 끊어져 버리지. 목적어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얘는 끊어지기 때문에 A는 답일 수가 없어요. 구조상. 구조상으로 봐야 해. 자 또 안 되는 거 뭐예요? 키워드가 커스터머를 제공하다. 돼 안 돼? to great deals. 전치사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끊어지는 거 보여요? 전치사를 잘 찾아야 돼요. 전치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져요. 그러면 앞에 세 개만 해석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돼. 키워드는 손님들을 제공합니다.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그쵸? 누구에게? great deal에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B랑 C랑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할 건데 여기 보세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연결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순서만 다르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목적어가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성분 중에 목적어 두 개인 거 뭐예요? 몇 형식? 목적어 두 개. 그렇지. 사형식이에요. 사형식일 때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목적어 을에 해당하는 거 어디 나와요? 앞에 나와? 뒤에 나와? 뒤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썼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누구에게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아는 내용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직접 목적어인 great deal을 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B예요, C예요? C. 여기 지금 customers가 C와 D가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to great deals가 들어갔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변환된 얘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간접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에 껴있기 때문에. C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나와 있어서 C가 답입니다. 정확하게 왜 이게 답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가볼게요. 샘플 퀘스천 2를 볼게요. World temperatures라고 나왔어요. 자, 얘들아 동사 주어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요? 자, warm temperature이라는 두 단어 안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주어 덩어리죠. 그쵸? 주어 구조. 이렇게 주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o higher altitudes라고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지금 동사가 여기 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A, B, C, D 중에서 동사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동사로 시작하지 않는 거를 빨리 찾아보자. 동사가 아닌 거. 그렇지. 변형된 C는 아닌 거예요. 비동사 없이 ing만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럼 하나 제거했어. 그러면 옵션이 이제 세 개로 나눠졌는데요. 자, cause라는 단어예요. cause, 초래하다. 자, 그러면 따뜻한 temperature이 뭐예요? 온도가. 그치? 온도가 caus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cause. because 할 때 cause야. 그치? cause 뭐예요? 원인이 되다. 초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인이 되다. 자, 원인이 되는데 온도가 원인이 될 거예요. 자, warm temperature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초래하다.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거지. 초래하다가 훨씬 더 맞아요. 초래하다. 자, 이 따뜻한 온도가 무엇을 초래할까?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cause라는 단어 뒤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air masses라는 명사가 나오는 게 있고 to rise가 있고 그 다음에 air masses to rise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형태 안에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에 적합한 목적격 보어를 골라야 해요. 왜냐면 air mass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r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럼 내용상으로 이해해 볼게요. 따뜻한 온도가 초래하는데 지금 에어매스라는 게 뭘까? 매스가 뭐였어?
덩어리였어. 그러면 공기 덩어리를 rise 올리는 거죠. 오르다, 상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따뜻한 온도가 생각해봐. 너희들 지식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봐. 따뜻한 온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에어매스가 rise 하도록 초래하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장의 성분 중에서, 형식 중에서 따뜻한 온도가 에어매스가 rise 하도록 하다, 초래하다. 어떤 형식으로 느껴져요? 오형식 문장으로 느껴지죠.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동사하다잖아. 그치? 그러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rise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형식인 이유는 주어인 따뜻한 온도가 rise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적어, 주어는 따로 있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요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딱 떠올린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해요. 자, 여기서 cause air masses, 목적어 자리에 air mass가 들어가야 되는 거 보여요? 자, to rise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될 때 목적어 자리에 to rise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지. rise는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요렇게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 건이야, 멍 때리지 마.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요 부분이 요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목적어가 지금 에어매스고 rise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와 여기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냐? 목적격 보어에서 동명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둘 중에 어떤 건지 너는 아니?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갔으면 그나마 중의어를 할 수 있구나. 인지는 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답을 알 수 있니? 까지 가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건지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cause라는 단어는 여러분 암기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 어디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지 우리가 암기를 못하는데 선생님이 성향을 알려줬었어. 그 동명사는 뭐다?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이다. 투부정사는 뭐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rise라는 단어는 여러분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일까요? 아니면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일까요? 능동적이에요. 올리는 거잖아. 그치?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았어도 투부정사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해석했을 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D인 거예요. 자, 그런데 cause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다라는 걸 외웠어. 그러면 이걸 몇 초 안에 풀 수 있을까? 2초, 3초 안에 바로 풀 수 있는 거지. 네? 알겠지? 2, 3초 안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는데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주어, 동사 이렇게 한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목적어 이렇게까지 1초 안에 갈 수 있어야 돼. 보이죠? 선생님이 주어 동사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warm temperature 주어다. 동사가 얘는 없네? 그러면 목적어 나와야 돼. 목적어 얘 목적어 안 돼. B 제거. 동명사 투부정사 어떤 거였지?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이었지. 그러면 답이 D일 거야. 체크.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방금 길게 설명한 거를 빠르게 가는 그걸 알려준 거예요. 자, 왜 이게 답인지 이해는 되죠? 내가 스스로 풀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네, 알겠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자, 이분도로 시작해요. 자, 이분도의 뜻을 아는 사람? 이분도의 또 다른 똑같은 동의어는요. 다 했어? 다 풀었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분도의 또 다른 뜻은 올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연결어예요. 그냥 써놓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주어 어디 있어요, 얘들아? 여기 콤마 보이죠? 여기 접속사 보이죠? 얘도 연결어죠? 그쵸?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It soon became an English. 여기에 지금 본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끊어지고 요렇게 끊어져요. 해석을 해볼게요. 책이 뭐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은 곧 English Literature Classic이라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북이 어떤 거를 받았는지를 받는 거예요. 자, 믹스라는 단어와 리뷰라는 단어 요렇게 키워드 두 개를 문법과 상관없이 적어야 해, 얘들아. 지금 계속해서 패턴을 보여주는 거야.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관계가 뭐예요? 두 개의 관계가 뭐야? 믹스라는 단어랑 리뷰라는 단어. 뜻은 알지, 둘 다. 얘가 관계가 뭐야? 여기 위에 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책이 받았대. 책이 받았대. 요거를 받은 거야. 요 덩어리를 우리가 관계를 이해해야 돼. 믹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섞인. 섞인이나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혼합인데 혼합이라는 단어에 의미상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리뷰라는 단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리뷰. 평가. 리뷰예요. 리뷰, 평가. 자, 리뷰인데 혼합된 리뷰라는 게 무슨 뜻이야? 섞인 리뷰. 조용히 해. 너는 수업을 했으니까. 자, 리뷰라는 게 믹스 리뷰라는 게 혼합, 섞여있는 리뷰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섞여있는 리뷰라는 거예요? 뭐가 떠올려요? 섞여있다라는 게? 뭐가 섞여있는 거야? 생각을 얘기해봐. 뭐가 섞여있는 거예요? 의견? 의견이 섞여있는 거죠. 어떤 의견일까요? 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이 섞여 있는 거죠. 그쵸? 여러 가지 의견이 섞여 있는 건데 리뷰가 좋은 리뷰와 나쁜 리뷰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와 뭐 긍정적인 게 아니죠. 그쵸? 좋은 리뷰, 나쁜 리뷰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리뷰들이, 의견들이 반대되는 의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믹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이 명사인 게 맞을까요? 책이 리뷰를 받은 거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얘를 수식하는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믹스라는 단어가 리뷰를 수식할 때 어떻게 수식해야 하느냐를 찾아야 하는데 리뷰라는 단어가 수식할 때 명사, 한 단어가 명사를 수식할 때 위치가 어디예요? 앞이에요, 뒤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단어가 한 개인데 야, pretty girl, cute boy. 그치? 앞 어딨어? 앞에 있잖아. 형용사가 앞에 있잖아. 얘 아닌 거야. D가 아닌 거야, 얘들아. 그치? 그다음에 A, B, C 중에서 안 되는 것도 뭐 있어요? C가 그대로 나올 수 없어. 뭔가 형용사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믹스라는 단어는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이거 형용사로 나오려면 형태를 바꿔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A랑 B 중에서 믹싱 리뷰겠어? 믹스드 리뷰겠어? 믹싱 리뷰야? 아, 믹스드. 믹싱과 믹스드의 차이가 뭐예요? 뭐뭐 된과 뭐뭐 하는의 차이야. 뭐뭐 된이야, 뭐뭐 하는이야. ing가 하는, ed가 된, 뭐뭐 된이지. 혼합된, 섞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B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분사의 역할이에요. 분사. 그러니까 이제는 형용사가 형용사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형용사화된 분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 목적격 보어를 이해할 수 있느냐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 확인할 때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확인하는 거죠. 결국은 요거 두 개 묻는 문제예요.
다음 갈게요. 주동사 문제. 이제 민준이도 여기서 들어주세요. 자, verb form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verb의 form이 있어요. 형태인 거죠. 주어에 대응하는 요소인 주동사가 올바른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유형으로서 주로 동사의 시제, 태, 부정사, 분사, 동명사 등에 대한 이유를 묻는 유형이에요. 자, 핵심 전략을 볼게요. 선택지가 주동사가 되기에 올바른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주동사가 될 수 없는 형태가 있죠. 분사, 부정사, 동명사가 있다면 우선 골라내야 해요. 자, 시제와 태를 우선 살펴보아야 해요. 태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변화를 잘 파악하도록 해야 해요. 다음에 동사가 결합할 수 있는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동사가 결합한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과거 완료형.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와 결합하는 거고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have 동사와 pp가 결합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순서나 형태적인 면에서 올바로 되어 있는지, 과거 완료이면은 앞에 게 과거로 잘 되어 있는지,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특정 동사는 특정 형태의 동사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는 거죠. 이러한 동사들을 잘 파악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들한테 리스트를 외우라고 계속 알려줬죠. 자, question 1을 볼게요. 자, in ancient Egypt. 자, 언제 얘들아? 과거야, 과거. 자, 그러면 일단 아닌 거 다 빼볼까? A 그리고 D. 자, 잘했어요.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B랑 C 중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B와 C의 형태의 차이를 잘 봐야 돼요. was used와 used예요. C의 used는 일반 과거고요. was used는 지금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PP 형태예요. 비동사 PP 형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동사 PP 형태로 있는 비동사 PP,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자, 비동사 PP로 있는 얘가 수동태이고요. 그리고 얘가 일반 동사죠. 자, 요 단어 주어로 있는 papyrus라는 단어 아시나요? 파피루스.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한 종이이죠. 자, 파피루스가 사용했을까요? 사용되었을까요?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맞은 동사는 B. 수동태 형태로 나오는 게 맞아요. 쉽죠? 다음 갈게요. 자, 2번에서 자, 스키월드 또 나왔어, 얘들아. 스키월드. 자, 스키월드가 having a winter sale을 한대. Come on in and you.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은 자, 동사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면 아닌 거 D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are found by는 찾아진다라는 뜻이어가지고 맞아요. saving에 찾아진다고. 맞아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동사가 아닌 걸 제거해야겠죠. 네, U가 주어니까 동사가 아닌 것은 C예요. C부터 제거하고 보는 거예요. 자, C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savings on all of the last year's styles and even some from this year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동태 형식으로 나온 비동사 PP 거기다가 by라는 행위자까지 나오는 요 행위자를 말하는 요 전치사 by까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럼 A와 B 중에서 미래 시제를 선택할 것이냐, 완료 시제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과거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자,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윈터 세일을 하는데 뭔가 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과거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아니요. 아니,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will find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타입 3 정확히 한시네요. 쉬는 시간 할게요.